아버지,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칠순 어르신 박영수 씨가 평생 모은 재산, 단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두 넘긴 지 겨우 3일 만에 들은 말입니다. 사업 자금이 급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로 호소하던 아들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침착하게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했죠. 3개월 후, 자식이 쫓아낸 그 아버지는 아들이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건물 하나를 장만했죠. 이 건물만 있으면 우리 아들 결혼도 시키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어. 그게 어르신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아들 박민석은 사업을 한다며 이곳저곳 기웃거렸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확실한 기회예요. 건물을 담보로만 잡으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명의만 잠깐 제 앞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은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나. 등기가 넘어간 건 화요일 오전. 그리고 목요일 저녁.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건물 팔았어요. 뭐라고? 외국인 투자자가 좋은 값에 사겠대요. 이미 계약금 받았고요. 아,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 집에 못 사세요. 새 주인이 들어오거든요. 민석아, 너 지금 무슨 짓을?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거긴 편하시대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박씨 어르신은 그날 밤 건물을 나왔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서울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시골로 내려갔죠. 민석은 건물을 판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계약하고 외제차를 샀습니다. 역시 부모 재산이 최고야. 진작 이렇게 할걸.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산 외국인 투자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스터 박,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소유주 서명이 필요한데 연락이 안 되네요. 아, 아버지 말인가요?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안 됩니다. 본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일 내로 안 오시면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아버지를 찾았지만 어르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바뀌었고 지인들도 모르겠다고 했죠. 결국 3일이 지났고 투자자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민석이 외제차를 사고 아파트 계약금을 넣느라 이미 돈을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뭐?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물어내라고요? 그게 대체 얼마인데? 2억 3천입니다. 일주일 내로 입금 바랍니다. 민석의 통장 잔액 340만 원. 민석은 급하게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계약금은 날아갔고 외제차는 금매로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석은 빚쟁이 신세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민석에게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확인의 건. 민석은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원고 박영수, 피고 박민석, 외국인 투자자.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박민석은 원고를 기망하여 건물 소유권을 편취하였으며 소위 외국인 투자자는 실존하지 않는 허위 인물로 확인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본 건물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 박영수 본인이며 아들의 도덕성을 시험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각본을 짠 것으로 밝혀졌음. 민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원고는 아들이 건물을 팔기 전 이미 제3자에게 건물을 신탁 처리해 두었으며 아들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 즉, 민석이 팔았다고 믿었던 건물은 처음부터 팔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들의 본색을 확인하기 위해 연극을 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민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하나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미친 짓을.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봤으니까. 아버지, 제발. 건물은 내가 다시 찾았다. 그리고 어제 유언장을 새로 썼어. 너한테 줄 건 단 한 푼도 없다. 아버지, 대신 내가 지금 진 빚은 내가 알아서 갚아라. 그게 내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육이니까.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석은 그날부터 빚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부모를 속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지금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로 넉넉하게 생활하면서 지역 아이들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죠.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걸 빼앗으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유산이 아니라 범죄가 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했던 아들은 결국 둘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